네, 오늘 빅머니 일부 마지막 순서 되겠습니다. 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희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행은 좀 평소와 달리 이제 뉴스 뭐 세 가지를 가지고 3위, 2위, 1위 이렇게 공개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코스피 상황이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3,000포인트를 지금 찍었다가 또다시 지금 2,998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날보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3년 5개월 만이라고 하던데 3,000p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주역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누구 하나 역할을 잘 못해준 투자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했어요. 그렇죠. 네. 개인이 올해 매수한 게,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매수한 금액을 코스피에서만 보니까 50조고요. 네. 코스닥이 한 16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좀 멈추고 매수를 해줬던 구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구간들을 좀 보면 11월 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코스피가 3,000이 좀 넘어가고 아침에 넘어갔다 다시 밀리다가 지금 현재 보시면 다시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매도가 굉장히 좀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하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2차 전지, 뭐 LG화학, 삼성 SDI 있을 거고요.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탄력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바이오, 사이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지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지금 조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올라와서 전업종이 좀 고르게 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좀 이끈 게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그 업종 상위 종목들이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큰 흐름 바뀌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코스피 3,000은 이제 찍었고요. 네네. 그러면 천스탁도 좀 기대해 볼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야, 천스탁이라는 거 사실상 굉장히 조금 어찌 보면 사실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의미일까요? 건 네.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은 좀 뒤따라가는 그런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업종,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구성을 보시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 밑에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있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독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향 제시는 코스피가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건 코스닥이 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천스닥이라고 해봐야 지금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986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맞아요. 있죠. 한 2% 정도만 더 올라가면 1000포인트를 좀 찍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만큼 역시 코스피의 힘이 코스닥에도 좀 전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작에 말씀을 좀 나눌 때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했었는데 동학 개미라고 언급됐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불개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한 매수세 연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속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시면 대출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한다는 뉴스 네. 많이 보실 거고요. 신용 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사실상 자금이라는 게 많은 분들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급락을 여기서 하게 되면 그 밑에서 받아줄 금융 개인들의 매수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출 받아서 주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출금이 까인다라면 그 매수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여력이 과연 생길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많이 매수를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조금 더 연장될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지금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금 같은 경우도 68조,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좀 경신을 했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 자체가 20조에서 한 27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 이상 시장에 많은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흐름이 잠깐이라도 좀 삐끗하게 된다면 과연 그 매수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좀 신경 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좋지만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요인 아니면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도 지금 자리에서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7세기에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가격으로 보면 튤립 한 송이 5억 가치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튤립 한 송이를 주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튤립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튤립이라는 건 아무 가치가 없는데 가격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 너무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지나고 보면 거품이었구나라는 게 보이지만 막상 그 흐름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때는 우리가 그걸 이제 거품으로 인지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 비싸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다라는 걸 좀 경계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은 아직 좋지만 너무 비싼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항상 맞게 흘러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역시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금 상존하고 있고 또 금리가 언제 다시 또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시장에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는 유동성에서 나오죠. 유동성이라는 건 지금 뭐 미국, 우리나라 지금 뭐 중국, 뭐 일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있고 네. 각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좀 나오는 만큼 네. 부채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현재는 괜찮은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시장의 유동성이 언제쯤 회수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유동성 회수가 조금 시기상조로 좀 보이지만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라면 오히려 그때는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워낙 이제 정상화가 되면 정상화됐는데 주가가 올라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미리 땡겼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남아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에는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게 너무 시간을 끌어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빨리 만약에 이거를 졸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은 빠르게 회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경계할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사실 그 지금 경기 모멘텀과 증시 상황에 좀 괴리감이 많이 있다라는 지금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 장세는 지금 1월 새해 들면서 계속해서 1월 효과 느낌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후에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전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대로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전망이라는 건 사실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저는 현금 비금 좀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싼 흐름에서는 여기서 방향성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지키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업 실적 물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품 가격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증시에는 긍정적인데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품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근 보시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원유 같은 경우도 다시 막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풀린 자금이 자산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상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좀 네. 경계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부분, 뭐 정치적인 부분을 정치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에서 뭔가가 이제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는 그게 조금 더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제 전대미문의 3000스피 시대인데요. 홍인 대표께서 끝으로 짧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시장을 좀 즐기되 너무 흥분하셔갖고 뇌동매매 하시는 일은 없게끔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즐기되 흥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AI 센터 홍희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